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장충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있는 김원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천도서관에서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화상 강좌 청소년 역량개발 진로 독서 프로그램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라이브 강의를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되게 많이 준비도 했고 걱정도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이 벌써 이제 4주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끝까지 4주차까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조회도 해주시고 또 저에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창의성 역량은 독서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의성 역량은 독서가 답이다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천재들의 독서법, 그리고 창의적 역량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을 자극하는 독서, 네 번째는 창의성과 독서, 이렇게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지난번 이제 2차, 3차 때 했듯이 제가 경험했던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소주제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일지들 다 생각하시죠? 예, 짐작들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사례 중심으로 제가 준비한 PPT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제가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미친 사람들이 있다. 부적응자들, 반역자들, 말썽꾼들, 네모난 구멍에 맞지 않는 동그란 목과 같은 존재들, 사물을 다르게 보려는 이들, 그들은 규칙을 찾지 않는다. 네. 자, 그리고 현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이 만든 글을 인용하고 또는 반대하고 찬양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들이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 가니까. 자, 여러분 많이 봤던 그 내용들이죠. 예. 애플의 광고에 나왔던 글이기도 하고요. 많은 책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자, 이 글을 아이들에게 읽어줬을 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 큰아이가 그 중학교 시절인데요. 참 사춘기를 되게 이제 좀 심하게 앓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체육부장, 지금 그때는 학생부장이었죠. 학생부장 선생님이 저희 아이 보고 이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속에서는 이 아이가 교육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맞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그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 학생은 학교 규칙에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규칙에서는 절대로 교육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우시려면은 미국으로 가서 해외로 가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그 교사로서 할 얘기인가? 같은 교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학부모 입장에서 봐더라도 이걸 교사가 할 얘기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요. 자,
이렇듯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까지는 학교 틀, 그 틀 안에서, 제 교실 보이시죠? 예, 이 교실 틀 안에서만 아이들을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자,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네. 자, 요즘에는 이제 교복도 자율화가 되고요. 아이들 복장도 자율화가 되고, 또 아이들의 생각도 많이 깨어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아이가 자랄 때, 그때의 교육 환경과 또는 지금의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을 또 알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아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제 교육 현실도 있었어요. 네. 자,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위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러한 이제 부적응자라든가 또는 뭔가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 사람들에게서 창의성을 가진 천재는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자,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주위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또 그 아이를 어떻게 잘 교육시키는 것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환경의 문제이겠지만, 천재적인 그런 잠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그러한 규칙에 어긋난 행동, 또 규칙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주관 또는 다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지금까지 보면은 세상을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해 왔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우리의 문명들이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네 번째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천재들의 독서법입니다. 네. 자, 위 그림을 보시면 자,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그리고 에디슨입니다.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세 분의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오신 분들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댓글란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자, 이 아이들은 이 세 분을 공통점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궁금하시죠? 자, 공통점을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쉽게 나오는 게 과학자요, 뭐 천재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요,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자,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그리고 아인슈타인. 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모두가 창의적인 그런 업적을 남기셨죠. 그렇죠? 예. 이 지구상에 없는 것들을 세상에 우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창의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네. 자, 창의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분들은 어린 시절을 난독증을 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 난독증을 앓으셨어요 라고 말하면은 모두가 놀랍니다. 정말요? 하면서.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죠. 예. 자, 사실과 모두 독서를 통해서 이분 세 분들은 독서라는 걸 통해서 창의적인 그런 업적을 남기셨죠. 예. 세 분 모두 공통점은 난독증 플러스 독서광이었습니다. 네. 자, 세 분의 공통점을 이야기한 것은 오늘 주제를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세 분을 가지고 왔고요. 학교에서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인 천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예.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얼마 전에 나왔던 책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자, 월터 아이작슨이 지은 책입니다. 자, 이 서문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은 인간적 성격을 띄웠고 또 개인의 의지와 야심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한낱 평범한 인간이 가는조차 할 수 없는 초인적인 두뇌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초인적인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자,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게 천재성을 발휘했을까요? 예.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읽거나 복잡한 나눗셈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다빈치의 천재성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종류들, 즉 심지어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종류들에 해당된다라고 이 월터 아이작스는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 나오죠. 네. 호기심, 그리고 치열한 관찰력, 걷잡을 수 없는 상상력. 자,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상상력과 공상과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상상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상력 역시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에 노력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은 호기심, 치열한 관찰력, 상상력, 의지력 등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천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쉽죠? 천재되기. 네. 자, 그럼 오늘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주변에 다니면서 호기심을 갖고 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찰력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PPT가 네. 자,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독서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릴 때부터 그림, 음악, 수학 등에서 재능을 보였지만 사생아인 그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0대 후반이 되어서부터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독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좀 이제 늦게 시작을 했죠. 아까 이제 두 분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보다 좀 늦게 30대 후반에 대해서 독서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비스콘티가 도서관을 매일 드나들면서 67세 수명을 다할 때까지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라틴어로 쓰여진 그런 고전들을 읽어 나갔고요. 그리고 라틴어 공부도 늦게 시작했어요. 아까 이제 라틴어를 읽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틴어 공부도 늦게 시작을 하면서 초인적인 그런 의지력으로 라틴어에 쓰여진 고전들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다빈치가 읽은 책들을 보면은 뭐 성서라든가 국가라든가 파이든, 소크라테스의 변명, 기하학 원론, 자, 이런 것들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독서들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독서 이력은 예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돋보이는 천재적인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다빈치의 독서법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다빈치는 어떻게 독서를 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출판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쵸? 매우 책이 귀한 그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의 200권에 넘는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빈치는 계획을 세우면은 나는 어떠한 방해물 앞에서도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그 의지로 독서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우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항상 독서 목록을 노트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읽을 책들을 쭉 월별, 연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순서대로 독서를 해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읽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독서 목록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읽고 싶은 책에 대해서 구상하고 독서할 때는 어떤 방해물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독서를 해 나가는 실행력을 보여줍니다. 자, 책을 읽은 후에는 새로운 지식 됐어요. 자, 다시 뜯어보시죠. 자, 오늘 비가 많이 오죠. 예. 제 교실에 와이파이가 빵빵한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겼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제 핫스팟으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또 이렇게 방송 상황까지 하네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다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머스 에디슨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토머스 에디슨은 강한 호기심으로 당시 주입식 교육에 적응하지 못했고 학교 성적도 최하위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어린 시절 넌 정말 멍텅구리구나 라는 비난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조롱은 어린 에디슨을 학교를 뛰쳐나오게 하고 짜여진 주입식 교육이 어린 아이들의 꿈을 망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또한 중도의 학교를 포기를 하게 되죠. 자, 에디슨의 독서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에디슨은 집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배우는 즐거움과 책 읽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읽어준 책은 역사, 세계사, 위인전, 셰익스피어 작품 등 다양한 분야의 그러한 책들이었습니다. 자, 에디슨은 어린 시절 디트로이트 도서관을 자주 찾았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읽었다라고 합니다. 자, 에디슨의 발명은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들은 이 독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 독서에 심취하면서 철학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자, 이상으로 3명의 천재들의 독서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천재들의 독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복 독서입니다. 네. 자, 세종대왕의 독서 방법은 백독백습이었죠. 그래서 100번 읽고 100번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태종이 읽으라고 주는 책이면 한 번 읽고 쓸 때마다 다른 정자를 표시해 가면서 100번 읽고 100번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독서법은 100번 읽고 100번 쓰면서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완전히 습득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독서는 다독이 튀고다 라는 일찍이 소학을 100번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암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테는 반복해서 읽었고 뉴턴도 책의 각 구절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천재성을 오로지 독서로 인해 얻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라이프니츠가 공개한 독서법은 많은 책들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치를 터득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성을 갖고 있던 위인들은 이제 이렇게 반복 독서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필사입니다. 필사. 로저 베이컨은 원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원전과 관련된 학문을 전부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은 자신이 읽은 부분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필사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그것을 필사하는 방법을 이 천재들도 택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책을 읽으면서 줄을 긋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필사를 하게 되면 오랫도록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초서하는 방법. 초서입니다. 초서.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예,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매일 새벽마다 고전을 몇 쪽씩, 서너 쪽씩 이렇게 베껴서 쓰는 일을 꾸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책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초서토록 해라 라고 자녀들의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항상 자녀들이 읽고 공부하고 독서하게끔 이렇게 편지로 전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을 노트에 필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광펜으로 색을 칠하고, 그리고 이제 한 30분 독서한 후에 30분 동안 색칠했던 부분들을 다시 노트에 베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많이 오랫도록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책만 읽었을 때는 책의 내용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장 넘기면 그 앞장이 기억나지 않고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이제 독서법을 바꾸고 또는 이제 밑줄을 긋고 그 글을 다시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이제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글을 쓸 때도, 초설할 때도 기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써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천재들의 독서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평범한 청소년 시절부터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가는 그런 천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까 세 분인 경우에는 난도증을 어린 시절에 겪었지만 결국 독서를 통해서 천재성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발명하게 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창의적인 인재로,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위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도 살펴보면은 이러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을 볼까요? 네. 자, 두 번째는 창의적 역량입니다. 네, 그래서 창의적 역량 개발은 독서가 답이다. 두 번째는 창의적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의적 역량은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네. 자, 2018년도 중학교부터 시작된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 창의적 역량은 폭넓은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력,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우리의 삶을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는 어느 한 분야에 갇힌 지식 혹은 능력만으로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식이라든가 기술, 그리고 경험을 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앞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이 융합하는 기술, 지식, 경험,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라고 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그럼 이제 이 창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8학년도부터 자유학년제로 이제 창직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좀 창의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창직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학년제는 제가 2018학년도부터 전 학기, 1, 2학기를 이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워주고 다양한 활동 속에서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이 창직반은 저희 학교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창직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연필, 노트만 있으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정보 탐색 및 읽고 생각하고 쓰는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수업이에요. 자, 이 창직반은 요 뒤에 사진 보이시죠? 네. 좀 이따가 이제 10분 인터뷰 하기 위해서 모셨던 메가더스쿨의 정원상 교장선생님께서 매주 화요일 날 본교를 방문하셔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창직에 대한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죠. 예. 재밌고 즐겁게 수업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업이 이제 바로 결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은 난타 공연이에요. 이제 어울림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음악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음악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또 자기의 마음을 이제 발표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난타 공연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은 이제 작년에 저희 학교가 학교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에 공연을 했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공연을 하고 있죠. 유튜브에서 장충중학교 버티축제를 검색하시면 작년에 아이들이 공연했던 그 영상을 직접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또는 막대라든가 또는 북, 뭐 이러한 것들,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가는, 연주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많이 이제 좀 적응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요. 예, 그래서 음악성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도구를 다루는 것도 이제 좀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해서 전교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앞에서 공연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제 공연까지 하게 되죠. 예. 자, 올해도 이제 그 반이 있는데 올해는 실시간으로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학교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네. 자, 다음은 모바일 미술반입니다. 자, 이 모바일 미술반도 저희 학교만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학교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바일 미술반입니다. 이 학생들이 1학기 때 이제 열심히 그려가지고 작년도 8월 달에 고양시에 있는 강강술래 늘봄공원점에서 아이들이 그 숲속에서 아름다운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이제 아트레지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활동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은 작년에 이제 전시회 때 나갔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되게 잘 그렸죠. 네. 자, 이 모바일 미술은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화가이신 정병길 화병님께서 지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서 올해는 옆에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모바일 미술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이 약수역에서 세 학교가 모여서 전시를 한번 하자,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올해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요. 오늘 이제 2, 3주에 한 번씩 학교에 나와서 이 정화백님의 실질적인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모바일 미술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저는 이제 방과후 수업에 독서 논술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 논술반은 잠깐만요. 예. 그래서 독서 논술반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처음에 글을 쓰려고 시작했을 때 배웠던 그런 글쓰기 공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유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방과후 수업을 만들어서 글쓰기 반을 독서 논술반을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에 한 6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글쓰기 공부를 한 게 칼럼 베껴쓰기였습니다. 각각 신문사의 칼럼들을 쭉 살펴보고 제가 이제 읽고 싶은, 뺏겨쓰고 싶은 그런 칼럼들을 거의 2년 동안 거의 500회 정도 매일 칼럼을 아침마다 뺏겼었거든요. 자, 그것도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손으로 펜글씨로 노트에 자꾸 썼습니다. 이 방법이 칼럼을 분석하고 제가 또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되는, 키우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방법이 맞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 논술반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수업용으로 맞춰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의 생각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어 카드라든가 질문 카드라든가 그림을 넣고 아이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게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칼럼을 뺏겨쓰게 합니다. 자, 칼럼 한 편을 뺏겨쓰는데 한 30-40분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도 한 30-40분 집중해서 칼럼을 뺏겨쓰고요. 그 칼럼을 쓸 때 모르는 용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검색해서 그 용어들을 이해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모르는 용어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활동지에 알고 있는 내용들, 더 알게 된 것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했습니다. 자, 칼럼을 다 뺏겨 쓴 다음에는 질문을 10개 만들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찾게 한 거죠. 네. 자, 10개 중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3개를 선정해봐라. 그리고 그 질문들을 서로 6명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그 3개의 질문을 다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5명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한 아이가 또 다른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이제 물고 물리게끔 이렇게 한 20여 분 동안 토론을 하게 합니다. 토의를 하게 하죠. 자유롭게.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비판을 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질문하는 거 그대로 긍정적인 질문하고 또 답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하죠. 자, 이렇게 이제 20여 분 동안 토의가 끝나게 되면은 3가지의 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근거를 찾고 너의 생각들을 정리해봐라. 자, 근거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궁금한 정보들을 찾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요를 작성을 했으면 그 개요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3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0글자의 글을 작성하게 합니다. 아이들 글을 잘 씁니다.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 글을 쓴 걸 가지고 6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쓴 글을 읽으면서 피드백 줄 거였으면 뒷페이지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피드백을 써줍니다. 어디 문장이 오류가 있다든가 또는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든가, 자, 이런 문장은 여기에 쓰기에 부적절하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의견도 약간 피력한다든가, 아니면 정보가 잘못됐어, 아니면 정보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가 쫙 돌죠. 그렇죠? 네. 자, 한 바퀴가 돌고 난 후에 친구들의 피드백을 보고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500글자의 나의 글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피드백까지 합쳐지게 되면 완벽한 기승전결의 칼럼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독서논술반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토의할 때는 되게 재밌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즐거워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아리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죠. 자, 이러한 활동은 한번 이제 한박 칼럼 하나를 가지고 뺏겨쓰기부터 자기 글쓰기까지 많은 시간을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4시간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돌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독서 논술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 독서와 관련된 것들을 또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읽어주는 독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듣고 있죠. 사진 속에 보면은 제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도서관에서 한 20여 명 넘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제가 책을 읽어주면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은 I Love Me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심리학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2시간 동안 읽는 동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아이들 조나 봤는데 아이들이 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글을 읽어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 마지막 구절을 읽고 책을 딱 덮었을 때 아이들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와! 하고. 자, 그 이유는 2시간 동안 이제 끝났거든요. 졸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읽는 글을 끝까지 읽었어야 되고. 자, 왜 졸지 못했냐면은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졸지 못하고 끝까지 들으면서 끝나니까 이제 환호성 터진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환호성을 쳤는지. 어떻게 똑같은 톤으로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제 활동을 한 후에 활동지를 나눠주죠. 활동지를 나눠주고 느낀 점이라든가 자기가 느낀 것들을 표현하게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게끔 했습니다. 자, 활동지 할 때는 대충 이제 글로 쓰게 하는데 저는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으로 한번 지금 2시간 동안 들었던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아이들 글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더 잘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림을 그리고 돌아가면서 20명이 다 자신감 있게 발표도 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직반이라든가 모바일 미술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그리고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 위주의 그런 수업들을 하게 되죠.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시했던 그런 수업 활동 속에서 창의력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자유학기 프로그램에서 이런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창의성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창의성을 길릴 수가 있죠. 교과 수업 시간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열심히 들으면 선생님이 수업에 열심히 듣다 보면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자, 수업이 재미없는 이유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과목들, 모든 과목들에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 관심이 생기고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호기심이 유발이 되고 궁금한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들은 질문하는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친구들과 또 토의해보고 토론해보고 자, 이러한 활동 속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수업 중에서 궁금해하는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활동들이 수업에서 이루어지면서 생각하고 발표하는 그런 심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활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 추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창의적 인지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생각하는 심을
확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봤는데요. 창의성이 뭘까요? 네,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여러 학자들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자, 새로운 생각이나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 기존의 정보를 끌어내고 새롭게 조절함으로써 유용한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자,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자, 인류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발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재발견하고 또는 재해석하거나 그 물건에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회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 가능할 때 창의성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환경,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그러한 것에 문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진정한 창의성은 창의적인 업적은 갑작스런 통찰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찾아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은 독창성, 가치, 실현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럼 창의성 역량을 키우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창의성 역량을 키우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바꿔서 표현해보자. 자, 책이나 신문을 읽고 그냥 이어질 이야기들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바꿔보는 거죠. 그렇죠? 자,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서 재작성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신문 칼럼이나 신문 이야기도 그 뒤에 이야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속담을 바꿔서 한번 문장을 바꿔보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굽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보내죠. 가는 문자 메시지가 좋아야 오는 문자 메시지가 좋다. 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꿔서 표현해 보는 활동. 자, 두 번째는 그냥 지나치지 말자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나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호기심과 관찰하는 습관이 창의 융합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물에서 상징하는 의미를 찾아보자입니다. 아까 이제 그 사물을 가치를 부여하고 제 의미를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사물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림이나 물건들을 보고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상상하고 표현해보는 그런 상상력, 습관,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한 습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네, 누구나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끔은 친구와 다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고 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관계에서 갈등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또한 책 속에서의 갈등 해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속에 갈등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거죠. 자, 소설 홍길동전에 보면은 길동이는 아버지에게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의라 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여쭙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요? 벼슬 높은 집안의 천한 출신이 너뿐이 아닌데 내 어찌 방자하게 구느냐 라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와 길동의 갈등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해보는 대화로 바꿔보는 연습도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아버지의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롭게 바라보고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과 의문을 가져야 하고 또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열린 마음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피카소는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그들이 자란 뒤에서 어떻게 예술가로 남아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누구나가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 백지 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위에 창의성을 가진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여기 이제 피카소가 얘기했듯이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창의성, 창의 융합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본교의 아이들이 진로 체험할 때 방송국에 가서 아나운서 체험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면서 나가서 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한두 명씩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하겠다라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나운서 체험을 하게 되죠. 네. 평소 하지 않았던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 속에서도 창의성이 길러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진로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갔다가 이제 도장만 찍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다양한 환경 속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자, 여행도 많이 하고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견학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책 속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상상하는 활동을 해야겠죠. 즉,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창의 능력,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독서학이죠. 독서. 네. 자, 우리가 통장에 예금을 하듯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창의 역량들을 차곡차곡 저축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읽고, 쓰고, 생각하는 훈련을 독서 활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가장 확실하게 창의 역량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이렇게 썼을 텐데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지? 등등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한다면 이 책 속에서 통장에 예금하듯이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의 역량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독서가 답이다. 자, 두 번째 주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자, 10분간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 정은상 메가다스쿨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해서 인사 말씀 한번 하시겠어요? 예, 예. 저는 이름은 정은상이고요. 창직 전문가 메가더 스쿨의 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 역량 개발 지금 진로 독서 프로그램 네 번째 시간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그 창직 관련해서 세 권의 책을 내셨잖아요. 예, 예. 마법의 코칭, 예. 창직이 답이다, 창직하다 평생직업. 예. 자,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창직이라는 단어도 지금 생소하시죠. 우리가 창업, 취업, 또 재취업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창직은 단어도 생소한데요. 창직은 말 그대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직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세 권의 책에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다 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만 바꿔가지고는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독서인데요. 예. 독서와 창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늘 이제 창직 전문가로서 제가 8년 동안 350명을 코칭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세상이 복잡해졌죠. 정보통신도 많이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시작됐던 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가 또 올해는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과연 우리 앞으로의 직업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독서야말로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창의성과 독서의 관계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머릿속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창의성이 생기질 않아요.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생기질 않아요. 뭔가 이 머리에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머리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면서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두뇌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독서와 창의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할까? 독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먼저 독서는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독서의 방법이 다릅니다. 100사람을 만나면 100사람이 다 다른 방법으로 독서를 하고 있어요. 남을 따라 하지 말고 자기만의 독서 방법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독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조금씩 준비하면 누구나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이렇게 독서 방법을 우리 김원배 선생님처럼 또 저처럼 이렇게 좀 잘 아는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8월달에 강의 있으시다고 하던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우리 이제 김원배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8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김원배 선생님은 청소년 역량 개발에 대해서 이제 4번 사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내용이니까 청소년 여러분들의 미래 직업을 어떻게 정하고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제목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8월 19일 날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잘 보셨나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역량, 독서가 답이다. 세 번째 주제는 성장을 자극하는 독서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 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공부에 흥미가 없는지 1학년 1, 2학기를 모두 F 낙제점을 받습니다. 네. 자, 1학기 낙제점을 받고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제 2학기 때 가서도 전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휴학을 하게 되죠. 휴학을 하고 군대나 가자 라고 해서 군입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군대에서도 이제 그 적응은 하지만 제대할 날만 기다리면서 군복무를 하는 중에 부대장이 바뀌면서 책을 읽은 군인에게는 휴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독후감을 써서 20편을 제출하면은 3박 4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3박 4일을 나오기 위해서 이 학생은 부대 내에 있는 진중문고 책을 몽땅 읽기 시작을 하죠. 자, 그 안에는 이제 소설도 있을 것이고 인문학 책도 읽을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후감 20편을 쓰고 3박 4일 나왔다가 다시 이제 또 집에서 책을 사가지고 가서 다시 또 20편을 쓰고 또 3박 4일 나오고,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군대 생활에 재미를 붙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책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독후감을 써서 휴가 나오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결국 책을 읽은 그런 과정 속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그 안에서 독서의 즐거움도 찾고, 또 자기가 20살이 넘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삶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세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읽고 독후감 쓰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하면서 휴가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학생은 군복무 기간 중에 거의 100권 이상의 그런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책을 읽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자, 1학년 때 성적이 F학점이었으니까 다시 1학년을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1학년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학생은 이제 공부의 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독서를 통해서. 대학교 복학 후에 A 또는 A 플러스 점수를 받으면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타게 되죠. 와, 대단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군복무 중에 독서가 생각을 바꾸게 하고 또 이 학생의 학습 습관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학교는 이제 다 서술형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 능력이라든가 자기 주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 학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저도 목적을 가지고 몰입해서 독서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2016년도에 2015 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이제 집필하면서
많은 책을 읽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중요한 문구를 노트에 정리하면서 독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트에 정리할 때는 키워드 재접속 성공.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이제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들이 자꾸 이제 끊겼다가 재접속이 되는데, 아무튼 날씨 탓인 것 같습니다. 네, 날씨 탓. 예. 자, 그래서 책 내용 중 키워드를 하나를 정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2016년도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거의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생각하고, 글 쓰고. 자, 이러한 활동들을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결과로 이제 연결됐는지는 이제 파악할 수가 없죠. 제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글 쓰는 능력은 이제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글 쓰는 능력은 독서하고 생각하고 습관 속에서 제가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올해부터는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또는 이제 이 약수동의 이제 지역 주민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고 책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을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또 관계 형성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모임 원래는 이제 3월부터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5월부터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약수동의 독서 모임 이제 세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4명으로 시작된 독서 모임인데 지금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책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지금까지 이제 3가지의 사례를 들어드렸어요. 자, 우리 이제 군대 가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꾼 친구들, 그리고 저의 독서 방법, 그리고 독서 모임 3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3사례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 때문에 독서를 시작한 학생이나 글을 쓰기 위해서 독서를 시작한 저나 또 독서를 통해서 진로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는 기회가 됐죠. 네.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창의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면서 복학 후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동안 장학생을 하죠. 네. 자, 이렇게 장학생이 된 이유는 결국 군대에서 읽었던 그런 독서의 효과 덕분입니다. 자, 읽고 쓰고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생각도 깊어지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인 경우에 대학교 1학년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자기의 미래에 그런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용어들을 많이 썼던 학생이었는데 군대에서 많은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 학창 시절의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 시절에 올바른 독서 습관은 이 학생이 사춘기를 이겨내는,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각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학창 시절의 독서는 집중하게 해요. 집중력과 암기력, 그리고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 암만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올라. 이러한 친구들에게는 이 하루에 10분이라고도 몰입해서 하는 독서를 권장합니다. 자,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 성적 분포가 중간 계층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중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엷어진 거죠. 옛날에 그래서 중간 계층이 많았던 건데 중간 계층이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위로 이동했을까요? 밑으로 이동했을까요? 하위권으로 많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엊그제 났었습니다. 즉,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과
그리고 이제 등교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즉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성적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평소에는 학교 공부, 학원 공부하면서 이제 중간층의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학습 능력이 약한 아이들은 하위권으로 처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 스스로 학습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독서를 열심히 매일매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이 독서는 지금 사례를 살펴봤듯이 독서는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요? 아까 학생처럼 뭐 장학금도 주고요. 그렇죠? 또 성적도 올려줍니다. 그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독서는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서 대리 경험을 시켜주는 그러한 좋은 선물이 받게 됩니다. 자, 독서를 통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자, 책을 읽음으로써 책 속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키워주게 되죠. 그렇죠? 네. 자, 독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그런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독서는 인간의 존재와 문화, 사물과 우주의 질서 등에 관해서 폭넓은 지식을 획득하게 되죠. 자, 독서는 삶에 즐거움을 줍니다. 또 사람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면서도 환경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외부 환경에서 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외부 환경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서의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 청소년에게 미치는 독서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창 시절, 아까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어디일까요? 네, 유아라고 합니다. 이제 어린이들 저학년 시기 그리고 학교 들어가는 유아 시기에 가장 많은 독서를 하는데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들고 있죠. 자, 우리나라 독서량은 이렇게 이제 하향 곡선을 긋습니다. 나이의 연령대 독서량을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야 될 공부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가정환경 소개서를 쓸 때 예전에는 취미와 특기를 적을 때 독서라는 것을 많이 적었어요. 특기도 독서, 취미도 독서. 그래서 특별히 뭔가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서가 취미고 독서가 특기였죠. 저도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취미, 특기,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독서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나 독서라고 적었지만 그다지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바른 독서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책에서 의미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독서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그러한 독서 활동을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독서는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을 읽는 이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로 제대로 된 책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읽어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야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독서 습관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정은상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취미, 흥미를 자극하는 책부터 읽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습관 관련된 내용들은 인터넷이나 독서와 관련된 책들 속에
많은 내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들 중에서 따라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이제 정은성 선생님이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그런 독서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취미나 흥미를 자극하는 위주의 책들을 많이 봐라. 네. 저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서점에 가더라도 베스트셀러라고 써있는 공간은 가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제를 가지고 읽고 싶은 책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을 서점을 방문해서 그 책들만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의 관심 분야와 그리고 제가 저를 자극하는 그런 책들만 책을 빌리고 또 책을 구매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흥미와 취미를 자극하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읽게 되면은 독서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독서 시간을 정합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 지인 중에 주부가 한 분이 계신데요. 자, 이분은 진짜 아이들도 잘 챙기시고 또는 뭐 자기 일도 하시면서 열심히 가정주부로서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이분이 책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동화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지만 저녁 8시부터 9시 그 1시간만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야. 이 시간은 누구도 나를 타치하지 마라. 나를 찾지 마라. 이분은 이 1시간 동안에는 스마트폰도 꺼놓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 동안에 뭘 하냐면은 독서를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네. 아까 이제 동화 작가라고 얘기했죠. 네. 동화를 쓰고 또 글을 써서 출품도 하고 기고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찾는 시기인데 이 시간에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을 놀아줘요. 자, 8시부터 9시까지는 엄마의 시간이야. 우리가 엄마를 방해해서는 안 돼. 자, 그러면서 남편이 많이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딱 독서 시간, 나만의 책 읽을 시간, 글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4시 반부터 6시까지가 저만의 독서 시간이고 글을 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일정한 시간을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8시면 나는 독서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뇌를 습관화시켜라. 자, 이렇게 이제 독서하는 시간을 이제 가족들에게 공표를 함으로써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꺼놓고 오롯이 방에 가서 몰입해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독서노트, 블로그 등을 활용해라. 저는 독서노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요즘에는 글을 기록을 남기기도 하죠.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자주 방문해라. 자,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고 서점을 방문함으로써 트렌드를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읽고 싶은 그런 이제 습관들을 들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독서 시간을 이제 정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잠자기 전, 점심 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 많은데, 자, 자투리 시간 독서법인 저자인 허동욱 작가의 독서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동욱 작가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격증과 같은 스펙이 아니라 하루에 5분 한 페이지부터 독서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이 허동욱 작가가 말하고 있는 7가지 독서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하루에 한 쪽씩 읽어라. 매일 꾸준하게 읽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한다. 예. 자,
일주일에 주말에 몰아서 200페이지 한 권을 읽는 것보다 매일 한 페이지씩 꾸준하게 10분이라도 읽어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읽는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 네. 자,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고, 또 답을 찾을 때는 못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인터넷에 물어봐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이제 정보 처리 역량 배웠듯이 물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에게 말하듯이 설명하라. 자, 책을 읽고 진짜 쉬운 언어를 어려운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고 진짜 어린이에게, 자녀에게 말하듯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읽었던 장면을 떠오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오랫도록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흔적을 남기며 독서하라. 그리고 완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독서한다.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안이라든가 또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든가 카페 안에서라든가, 자, 이렇게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시간만 나면 독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틈새 시작 들어보셨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독서하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독서는 조건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짜투리 시간 매일매일 독서하는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창의 역량 독서가 답이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네 번째 주제는 창의성과 독서예요. 네. 자, 창의성 기술을 갖출 수 있게 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함과 독창성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창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창의적 마음의 10가지 자동 원리를 살펴보면 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상상놀이, 열정, 공상, 고독, 다르게 생각하기, 경험에 대한 개방성, 마음챙김, 직관, 민감성, 그리고 역경을 기회로 바꾸기. 자, 창의성 마음의 10가지 작동 원리를 보면은 머리 비슷한 게 있죠. 독서와. 네. 독서 활동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휴식, 취미 활동으로 독서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상상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공상, 경험에 대한 개방성, 마음 챙기고 그 다음에 역경을 기회로 바꾸고, 자, 이러한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생활화, 습관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임지순 교수님은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질문을 하고 또 새로운 답을 찾아내기 위해 일상적인 것을 탈피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정해놓은 스케줄대로만 살면 뭐라고 하나요? 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활동을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매일매일 변화하는 그런 패턴 속에서 일상적인 똑같은 그런 습관을 탈피하는 그런 행동에서 창의적 역량, 창의적 융합 역량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서울대학교 김북년 소아아동과 정신과 교수님은 창의성은 축적된 지식을 새로 연결하고 조합할 때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연결고리가 바로 상상력입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이 기존 지식들을 금을 짜듯이
종으로 횡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자, 책 읽기는 이 모든 것을 제공하며 그리고 책의 세계에 빠진 아이들이 창조적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통해 뇌가 춤추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즉 이 자료는 조선일보에서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입니다. 네. 독서가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임을 김북면 수학정신과 교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독서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2015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에 문과와 이과가 없어졌어요. 저 통합 운영되죠. 자, 문과 이과가 지금 없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네. 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부터. 네. 자, 이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그리고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학, 역사, 철학, 과학, 고전 등의 다양한 분야의 독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독서가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책을 읽을 때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독서 활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의적으로 독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책을 사면 뭐부터 봅니까? 예, 책을 보면은 책에 있는 제목과 그리고 목차를 보면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 제목과 표지만 보고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이라든가 특정 주제 등 특징과 줄거리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 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독서 노트를 준비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깊이 생각하고 작가가 이 글을 왜 썼는지를 노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즉 책 속에 작가가 말하고 있는 그런 쟁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에 정리하는 활동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읽은 내용들을 독서 기록장에 기록하고, 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독서 토론이나 독서 감상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교에서는 가을에 진로 독후감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진로 독후감 대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독서 기록장과 둘러대서 우수한 아이들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 기록장에 기록하게 하고 또 그 내용을 독후감 대회를 열어서 우수한 아이들에게 이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거죠. 책을 읽을 수 있게. 자,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읽고 마인드맵이나 독서 토론, 독서 감상문 등을 쓰게 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책 내용들을 분석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문장이나 단어를 서로 연결해서 아까 제가 독서 토론 하듯이 서로 글을 연결해서 써보게 하고, 또 글의 중간을 잘라서 그 글을 이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글을 구성해보는 그런 수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유학년제 이렇게 2015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각각 수업 활동 속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기능과 독서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서를 많이 하면 뇌의 여러 부분들이 발달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지만 이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래서 뇌 기능이 어느 한 분야, 한 부분, 뭐 전두엽 거기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서로 정보들이 연결해서 그 정보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독서와 뇌 기능의 활동을 해서 보더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정보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독서는 뇌 기능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네. 자, 전두엽 브루카 영역은 말하기 기관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측두엽 베로니케 영역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영역이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측두엽 각회 영역은 시각으로 받아들인 문자의 개념을 융합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정엽은 언어, 연산, 공간지각 기능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 측두엽 영역은 속독과 관련된 지각 기능이고요. 우측 손에는 감정 조절과 언어 인지 능력을 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네. 자, 독서는 글과 문맥을 읽고 이해하며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뇌가 활성화되는 직업이 독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글이라든가 그러한 글을 보면은 이제 한쪽의 뇌만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텍스트가 되는 우리가 이제 독서에 집중 몰입하게 되면 뇌의 기능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정보들을 연결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독서가 참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독서 활동이 학력 신장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 때 성적이 이제 하위권이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학생들의 이제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독서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앉아서 틈틈이 이 학생을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항상 책을 보고 있고 독서하고 있고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고 독서하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와서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자 2학년부터 성적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2학년 말에는 수능 올 1등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시 때 이 학생이 이제 좀 이제 소극적이다 보니까는 면접에 겁이 나서 수시 전형보다는 정시 쪽으로 많이 이제 응시를 했는데 정시에서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낮아서 인천대를 경영학과를 갔는데 그 인천대 경영학과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수능에 1등급도 나와 전 과목 1등급도 나왔던인데 그래서 이 담임이 이제 설득을 해서 재수 한번 해라. 재수 한번 해라 해서 1년 후에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 경영학과로 진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이 학생의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에요. 그리고 독서 능력이 이 뇌발달하면서 학력을 신장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중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나는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 공부가 안 될까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10분씩 독서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독서가 아니라 책을 읽고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독서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장에 기록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의견도 이제 쓰면서 이제 독서 활동을 하다 보면 뇌 전체가 활성화되면서 암기력과 집중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제 경험에 따르면 독서하면서 하루하루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죠.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치? 그쵸? 네. 그렇지만 1년이 지나면 뭔가 변하는 것 같고 3년 이상이 지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독서를 멈춘 순간 정체되거나 몰락하게 됩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 하루 6시간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노력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1만 시간 동안 한번 투자해 보시죠. 네. 1만 시간 동안 집중 독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독서는 편식 독서가 아니라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독서도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읽고 습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독서로 성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역량개발, 즉 독서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미래사회 변화 요인 스펙 말고 역량, 그리고 두 번째 자기관리 역량 개발과 학습법, 그리고 세 번째 지식정보 처리 역량 키우는 방법,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창의성 역량은 답이다. 그래서 자기개발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성 역량,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네, 답은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독서하는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자, 이상으로 창의적 역량은 독서가 답이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4주 동안 고천도서관의 청소년 역량 진로 독서 프로그램 이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도 이상 마치고 4주간의 강의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단.